설 미세스와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오늘의 사연은 만나게 될 인연은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어느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큰 고민이 생겼는데 어디다 말할 곳이 없어 망설이다가 평소 즐겨 듣고 좋아하던 이 채널에 글을 올려봅니다. 들어보시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일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제 인생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3형제 중에 둘째이고요. 형은 결혼을 한 지 좀 되었고 동생은 얼마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28살쯤에 결혼을 해서 한 2년 정도를 살고 그 사람과 정리를 했었는데요. 헤어진 아내와의 나이차는 저보다 2살이 어렸습니다. 학교 선후배 사이로 사랑을 키워가다가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학생 때부터 만나다 보니 연애만 6년을 했었네요. 그때도 뭐 결혼만 안 했지 거의 부부처럼 지낸 거죠. 서로 좋아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었고 혈기가 왕성할 때이기도 했지만 서로 그 관계 또한 잘 맞는 편이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불 붙어서 떨어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랬던 우리였는데 정말 문제는 뜻밖의 부분에서 터졌었고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서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전 아내의 불임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연애하고 사귈 때만 해도 그녀의 불임 문제를 서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건강한 줄로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임신 준비를 위해 받으러 간 건강검진에서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알게 되었고 결혼 뒤에 서로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 임신은 힘들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제가 아이를 그다지 많이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서로 사랑만 한다면 자식이 없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분들의 종갓집 어르신들로 정말 대를 잇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연히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저희 부모님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시댁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고 큰형네 형수님은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결혼할 무렵 또 아이를 임신하셨었죠. 그런 형수가 또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전 아내는 그런 형수와 비교당하며 살아야 하는 걸 엄청나게 스트레스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심정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 입장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감싸줘도 저희에겐 정말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전 아내와도 트러블이 잦아졌었고 서로 더 함께 가는 건 불가능하단 결론을 내리고 결국 서로 합의 이혼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긴 연애와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그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고 정신을 차렸을 땐 현실이 눈앞에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냈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제 인생의 낙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만 같더군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술에 많은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건강만 나빠지고 바보 같은 짓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도 퇴근하고 남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네 어쩌네 할 때 저는 집에서 좋아하는 영화나 보면서 치킨이나 시켜놓고 소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정말 뼛속까지 사무치더라고요. 내 인생은 이게 끝인 건가? 정말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이제 더 없는 건가?
그 사람이 내 인연이 아니었다면 대체 내 진짜 인연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는 오만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예전에 심심풀이로 깔아놓았던 채팅 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깐 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열어서 그냥 쪽지에 무조건 글을 적어서 외롭고 쓸쓸한 제 심정을 누가 볼지 안 볼지 생각도 않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앱은 그렇게 쪽지를 보내면 그 앱에서 자동으로 상대 여자 몇 명에게 그 쪽지를 전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쓸쓸한 내 심정을 날려놓고 잠깐 잊어버리고 멍 때리며 영화를 또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답장이 오는 소리가 띵 하고 나더군요. 뭔가 싶어보니 어떤 여자분의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타인인데 저의 신세 타령 메시지에 아주 정성스럽게 위로해주는 따뜻한 글을 적어 보내주었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나 싶었습니다. 적힌 글만 보아도 정말 마음씨도 따뜻하고 착하고 예쁜 여자일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이 여자에게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더 대화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또 어디에 사시는 몇 살 되신 분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마침 그녀는 저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 쪽인데 그녀도 그렇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만날 생각도 못했지만 만나자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사는 곳이 가까운 것까지 확인하고는 갑자기 운명인가라는 우스운 생각까지 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와 뭐라도 엮고 싶었던 외로웠던 제 마음 같아요. 그렇게 그녀와 몇 번의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어느 순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고 서로 챙겨주었고 그녀는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토로하며 풀기도 했고 저와 너무 잘 통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그녀와 저는 신기하게도 얘기할수록 좋아하는 것들이나 취미라든가 라이프 스타일들이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참 그녀와 저는 5살 차이가 났었어요. 그녀와 가까워지고 난 뒤부턴 저보고 오빠라고 불러준다고 하더군요. 그런 그녀가 마냥 귀엽고 예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서로의 목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어 했고 우린 결국 전화 통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번호를 받고 첫 통화를 걸면서 떨리고 긴장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우린 한 번씩 통화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핸드폰이 뜨거워질 때까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잘 통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녀와의 시간이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삶은 어느새 그녀로 꽉 채워졌었고 외롭고 쓸쓸하다는 생각이 없어진 지는 오래였습니다. 그러다 우린 만나자는 약속을 결국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제 인생의 진정한 인연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 만나던 날은 벚꽃이 흩날리던 화창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동네 쪽으로 갔었고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날, 그녀가 화사한 꽃처럼 걸어 들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처럼 보자마자 너무나 편안함과 익숙함을 느끼며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사람들처럼 서로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화사한 봄 같은 여자였습니다. 저에겐 삶의 에너지였고요. 우린 얼마 있다가 같이 바닷가로 여행을 가기로 했었고 그곳에서 달콤한 시간과 뜨거운 밤을 보내며 서로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저의 환상적인 짝꿍이 맞다고
밤을 함께 보내는 날 확신했었습니다. 뭐 하나 서로에게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말 못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이혼 경력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혼이 흠이 아니라지만 그녀는 저보다 나이도 5살이나 적었고 단연 결혼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면 당장이라도 그녀가 저에게 정 떨어져 도망갈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녀는 그럴 사람이 아닐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면 정말 그녀를 기만하는 것 같아 큰 마음 먹고 그녀에게 털어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 했고 오히려 힘들었을 저를 걱정해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1년 가까이 만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날수록 같이 있고만 싶어졌던 우리는 미래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더군요. 그런데 그녀에게 저에 대한 소개를 전해 들으신 그녀 부모님은 제가 제일 걱정했던 이혼 경력을 언급하시며 절대 딸을 줄 수 없다고 크게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그녀 집안이 교육자 집안의 보수적인 편이라는 건 들었는데 그래서 더욱 이런 부분이 용납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후회를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여자를 만나지 못한 것으려 저는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더 이상 그녀를 힘들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너무나 완강하셨고 나중엔 그녀의 위출까지 통제하시더군요. 그런 그녀를 고통 속에 둘 수 없어 냉정하게 제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마음은 정말 헤어지기 싫었지만 그녀를 그렇게 떨쳐내야만 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혼의 아픔보다 더한 충격이 찾아왔고 저는 또 술을 마시며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해외 지사에 몇 년 근무할 사람 지원을 받길래 더 이상 여기서 괴로워하며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하느니 그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쁘게 지내며 있기로 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트남에 있는 지사로 2년 정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땐 정말 딱 죽을 것만 같았는데 물설고 낯선 이국 땅에 가니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만 집중이 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그녀에 대한 미련도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쯤 동생의 반가운 결혼 소식도 들려왔었고요. 안 그래도 잘난 동생이 어떤 여자 데리고 와서 언제 결혼하나 기대했었는데 이 녀석이 벌써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저도 재수 씨가 생길 일에 살짝 들뜨기도 했었습니다. 제 동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학교 다닐 때부터 전교 1등은 도맡아 하는 수재였고 거기다 서울 쪽에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전자공학 쪽에서 박사로 일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동생이죠. 성격도 활발한 편이고 막내라 그런가 형들한테 장난도 많이 치고 사랑스런 막내 동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의 장난인지 우연인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다. 저는 귀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의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의 신부 될 사람을 만나 같이 밥 먹고 인사를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전부 인사를 나눈 기였고 저는 외국에 있는 동안은 최소한의 연락만 하며 한국의 일은 관심을 아예 끊고 살았었으니까요. 또 귀국을 할 때쯤 동생이 결혼을 결정했던 터라 시간도 없었네요. 그날은 저한테는 귀엽기만 하던 동생이 벌써 결혼을 한다고 신부감을 소개시켜준다고 하니 정말 설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나기로 한 카페에 먼저 가서 기다리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익은 듯한 외모의 여자가 예쁘게 차를 입고 내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수줍게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가 하고 가까이 올 때까지 제 눈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명인지 말도 안 되는 운명의 장난인지 그녀는 바로 제가 사랑했던 그녀가 맞았습니다. 어떻게 제 동생의 예비 신부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건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동생에게 티를 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생의 앞날에 제가 초를 치면 안 되니까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멍하게 보고 있으니 그녀가 놀라 시선을 잠시 피하더니 이내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먼저 인사를 건네더군요. 순간 그녀도 우리 관계를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하고 얼른 받아줬습니다. 얼빠진 제 얼굴을 보고 동생이 웃으며 내 신부감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지? 하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형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릴 줄 알았다면서요. 저는 멍한 정신을 붙잡고 서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궁금해지더군요. 동생에게 그런 얘기 들을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저와 헤어지고 1년 뒤쯤에 제 동생을 그녀의 아버지 지인분을 통해서 소개받았다고 하더군요. 보수적인 집안의 그녀 부모님도 좋아할 만한 모든 걸 갖춘 제 동생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에 대한 감정이 다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녀를 보자 거짓말같이 예전 감정이 다시 몰아치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동생의 여자가 되어서 제 앞에 앉아있다니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동생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그녀를 붙잡고 그동안 너무나 그리웠다고 목 끝까지 차올랐던 참고 참았던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에게 미안하단 말만 하며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동생이 오기 전에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녀의 바뀐 연락처를 받고는 먼저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더 있다간 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들통나 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동생에겐 급한 약속이 있어서 간다 하고 핑계를 댔었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그녀와 약속을 잡고 동생 몰래 불러냈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도 동생과 결혼을 할 건지 그녀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저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오빠님이 자기 마음에서 과거의 남자로 묻었다고요. 지금은 제 동생을 사랑한다고 시선을 피하며 저에게 모질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착한 그녀는 거짓말을 할 때면 상대방의 눈을 절대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려. 거기다 그녀의 눈빛에서도 저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읽었고요.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동생에게 가고 싶어 하니 그냥 보내줘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동생과 그녀의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불행 중 다행인 건지 그녀의 부모님은 저의 얼굴을 모르셨기 때문에 동생의 결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동생은 부모님 집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 그녀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보자니 동생에게 질투도 나고 알듯 모를 듯한 감정에 정말 미치겠더군요. 하루는 잠잠했던 마음이 하루는 폭풍같이 일어서 모든 걸 엎어버리고 싶고 정말 힘든 시간을 꾹꾹 누르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동생은 신혼 초부터 그녀와 그러니까 재수 씨와 주말 부부를 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동생의 근무지가 대전 쪽으로 발령받으면서 서울에 있다가 대전에 출퇴근이 편하게 원룸을 하나 얻더군요. 동생은 신혼인 재수 씨를 가까이 있던 저에게 자주 들여다 봐달라고 외롭지 않게 좀 챙겨주라고 부탁하더군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참고 있는 저에게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처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을 절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를 보러 동생 집에 갔을 때는 좀 참을만 했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잦아지면서 그녀와 연애하던 때의 감정이 다시 들었고 저는 그녀와 마치 신혼생활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와 밥을 함께 만들어 먹고 같이 집안 청소를 하고
영화 데이트를 하고 쇼핑을 같이 하고 그 누가 봐도 연우 부부와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단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빠서 도저히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던 동생은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면서 저에게 재수 씨를 부탁했고 저는 그녀의 생일을 평생 기억에 남게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 줄 선물이 있다면서 간단히 와인을 한 잔씩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둘밖에 없는 조용한 공간에 둘이서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 예전 생각이 더 나는 것만 같더군요. 저는 얼른 준비한 선물을 그녀에게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괜찮은데 선물까지 준비했냐고 하면서도 목걸이를 보자마자 감동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제 이니셜이기도 하고 그녀의 이니셜이기도 한 알파벳 J로 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비록 제 여자는 못 되었지만 그녀와 이렇게라도 함께인 느낌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그녀의 길고 흰 목덜미에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는데 그녀는 미안해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그녀를 뒤에서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건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참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그녀를 안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턴 우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소용돌이에 모든 걸 맡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범해선 안 되는 동생의 처가 된 그녀와 그날 동생의 집에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너무나 안고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자기도 저를 보자마자 정말 미치도록 안고 싶었지만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우린 그간 나누지 못했던 서로의 정을 밤새도록 몇 번이고 나누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안아보는 거였지만 그녀와 저는 여전히 잘 맞고 뜨거웠습니다. 참고 참아왔던 고삐가 풀려버렸던 걸까요? 그녀도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겠답니다. 저를 이렇게라도 계속 보고 싶다며 이젠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동생이 없는 집에 재수 씨를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라고 착각이 들 만큼 우린 자연스럽게 뜨거운 관계를 가지며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 이렇게라도 만나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동생에겐 정말 죄를 짓고 있는 것인 줄 알지만 지금은 그녀와의 행복한 시간만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우리의 관계가 언제까지 갈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녀는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이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내 여자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사랑에 손을 들어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만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라고도 하죠. 오늘의 사연자님은 안타까운 이별 끝에 다시 재회하게 된 그녀가 재수 씨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지금도 서로 원하고 계시고 사연자님과 그분이 진짜 인연이라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신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진심으로 두 분이 사랑하신다면 동생분과 인연을 멀리할 생각하시고 정리하신 뒤 새 출발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저희 썰 미세스뉴의 짜릿한 썰 또 들으러 와주실 거죠?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